혹시 어디서 일해보셨어요? 모든 도시를 지금 다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예, 처음에 제가 회사에 디지털 노마드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던 곳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치앙마이, 호타우라는 템페인 섬에서 일했었고 한국에서 일했었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다음에는 대만에서 타이베이에서 타이중에서도 잠깐, 호주에서는 시드니, 퍼스, 케언즈,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칸쿤, 쿠바에서도 잠깐, 도쿄랑 교토, 그리고 오사카, 프랑스로 가서 파리, 낭뜨, 와비뇽, 니스 이렇게 4개 도시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마랩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한대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분방하게 원격 근무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해외에서 단기 체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말 그대로 디지털이 가능하면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원격 근무의 그 하위 카테고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돌아다닌다는 성격이 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있으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은 거의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외에서 만났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가도 있었고, 그리고 디자이너도 있었고, 개발자도 있었고, 다양한 직군들이 있었습니다. 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기 체류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장단점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일 때 출발을 해서 거기서 장기 체류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즐길 거 다 즐기고 비행기 값이 내려갔을 때 한국에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저는 출퇴근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아껴서 다른 시간에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현지에서 좀 더 저의 그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저희가 파리에 지내고 있을 때 물론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은 일을 하겠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은 저는 에펠탑을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 요리를 맛보러 갈 수도 있고 비용은 뭐 저렴하게 하고자 한다면은 1인당 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선에서 동남아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제가 지냈던 곳들 중에 멕시코 그리고 호주, 프랑스 이런 곳들은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 2달 동안 지내는 데에 2인 기준으로 한 700만 원을 썼어요. 디지털 노마드를 하기에 가장 좋았던 곳은 주로 동남아예요. 일단 생활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이 디지털 노마드가 좀 더 핫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에 있던 그런 많은 인재들이 생활비를 낮춰보기 위해서 원격 근무를 활용을 해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건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좀 더 적게 들고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동남아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만한 코워크 스페이스가 많은 것도 동남아에 많이 모여 있고요. 비교적 와이파이라던가 4G 같은 통신 환경도 동남아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의외로 일본이 인터넷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아요. 일단은 그 심카드의 가격이 조금 부담되는 편이었고요. 생각보다 퍼블릭 와이파이가 많지가 않아요. 카페 같은 곳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디지털 노마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인터넷 속도가 안정적인 집 혹은 코워크 스페이스를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일할 만한 환경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부에서 일하기는 유럽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제 뭐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저는 부분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1년 내내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2달에서 3달 정도를 시간을 사용을 해서 해외에서 한두 도시씩 살아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 선에서 저희가 3년 정도 지속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평생 동안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나가서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말처럼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는 선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만큼이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한 트레이닝이 필요해서 한국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나가서 일하는 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에 하루에 시간을 활용을 해서 평일에 일하는 것처럼 카페에서 일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순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럴 땐 나의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를 시킬 수 있을지를 그런 노하우를 터득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나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